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는 이렇게 생긴 딱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주차 위반 딱지인데요. 그래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위치한 골목이 있는데 이 골목에는 원래 특정 구역에만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정 시간에는 오후 5시 이후 그리고 아침에 9시까지는요 아무데나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밤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바로 집 앞에 주차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녹화를 끝나고 이제 나가면 8시 한 반 정도에 제가 방송 녹화를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제 와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은 그날따라 좀 방송을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9시 넘겨가지고 녹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차를 옮기려고 갔더니 그 사이에 이제 주차 위반 딱지를 받게 됐더라고요. 70파운드 정도인데 이제 제가 바로 냈기 때문에 할인을 50% 받아서 35파운드를 벌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35파운드면 이제 하나로 한 5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예전에 읽은 책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급 받는데 특정 달에 5만 5천 원을 누가 더 준다 그래도 엄청나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5만 5천 원을 잃게 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은 것처럼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릴 때보다는 이렇게 돈을 잃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많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분이 많이 상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에는 주식시장이 조금 우상향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3월 1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성장주들이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는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은 인바이트입니다. 일주일 동안 23.7%나 떨어졌고요. YTD로 지금 성적표가 마이너스 24%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도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큐사인은 한 주 동안 23.6% 떨어지면서 YTD 수익률은 마이너스 10%로 떨어졌습니다. 자, 오픈도어는 22% 떨어졌는데요. 아직까지 YTD로 플러스 2.59%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 추세가 좋지 않았던 종목은 업스타트입니다. 마이너스 17.5% 보여주면서 YTD 수익률이 17.3%까지 감소했습니다. 자, 인텔리아가 17.4% 떨어졌고요. YTD 수익률은 플러스 2.67. 코인베이스 많이 떨어졌죠. 17.1% 떨어지면서 YTD 51%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소파이가 마이너스 16.9%, YTD 21.04%고요. 스템이 마이너스 16.1, YTD 마이너스 17.5, 퍼시픽 바이오가 마이너스 15.6%, YTD로 플러스 1.47%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주가가 12% 넘게 하락을 했고요. YTD 수익률은 이제 40.8%로 감소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7.1% 보여주면서 YTD 수익률이 드디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4.3, YTD로 8.01%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86%, YTD 수익률은 아직까지 57%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이 마이너스 3.2, YTD로 간신히 플러스 2.5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가 마이너스 3.1, YTD로 플러스 49.1%,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6, YTD로 플러스 3.6, 애플이 마이너스 1.68% 보여주면서 YTD 수익률은 아직까지 플러스 1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심하게 요동쳤던 미국 증시의 모습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기사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파월 의장의 호키시한 발언, 두 번째로 금융 섹터에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S&P 500이요. 지난해 9월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한 주를 보냈다라고 기사의 제목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금요일날 또 떨어지면서 한 주 동안 무려 4.55%나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3,861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S&P 500에 연동돼 있는 ETF가 있죠. 스파이 역시도 4.52%나 단 한 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가 댐픈드 되었다. 댐픈이라는 것은 이제 하락했다. 자, 근데 이제 원래 의미는 적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찬물을 끼얹었냐면 첫 번째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호키시한 발언이 첫 번째 원인이었다. 자, 두 번째 원인은요, 헛 이코노믹 데이터가 나옵니다. 경제 지표죠. 이 부분은 이제 2월 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잖아요. 금요일 날. 이 분야도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의 정말 커다란 이벤트가 금융 섹터에서 발생을 했다. 따라서 대형 악재들이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커다란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이 도미네이트 됐다. 그 얘기는 신문의 일면 기사를 가득 채웠다는 얘기죠. 자, 목요일, 금요일 각 한 건씩 커다란 뉴스가 금융권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실버게이트. 실버게이트는 이제 가상화폐를 주로 다루는 은행인데요. 실버게이트가 청산을 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SVB가 나오는데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등장을 하죠. 실리콘밸리뱅크는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많은 테크 기업들, 특히 이제 성장 기업들의 돈줄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행 역시도 파산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커다랗게 흔들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테크 종목뿐만 아니라 미국 종목들의 대부분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섹터별로 어떤 성적표를 보였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11개의 섹터, S&P 500을 구성하는 11개의 섹터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마이너스 폭이 가장 적었던 분야는 컨슈머 스테이플즈, 필수 소비재입니다. 따라서 방어주들이 그나마 선방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컨슈머 스테이플즈,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를 보여줬고요. 일주일 동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적표가 양호했던 섹터는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역시 대표적인 방어주잖아요. 2.8%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세 번째로 IT가 의외로 선방을 했습니다. 3.06%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을 했고요. 네 번째로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3.95, 다섯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마이너스 4.11, 여섯 번째 산업재가 4.46% 떨어졌고요. 일곱 번째로 에너지주가 5.35%,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즉 임의 소비재가 여덟 번째로 마이너스 5.55%를 보여줬고요. 아홉 번째는 리얼 에스테이트, 우리가 보통 리츠라고 부르는 거죠. 리츠가 마이너스 7%, 열 번째로 머티리얼, 원자재가 마이너스 7.64,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금융 섹터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8.5%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지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의 퓨처즈, 즉 선물 지수를 보면요. 다우존스는 1.07%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S&P 500은 플러스 1.52%,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81%나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반전이 있었다는 건데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US government, 미국의 정부가 steps in,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냥 방관하지 않겠다.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실리콘밸리 뱅크에 예금을 넣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뭐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겠죠. 근데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다 보증해 준다. 전액 모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위에 있는 브레이킹 뉴스, 즉 속보를 보시면 영국 쪽에도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는데요. HSBC에서 영국의 실리콘밸리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 주기를 프로텍팅 디포짓이니까 예금 다 보증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영국 쪽에서도 뉴스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고요. 따라서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좀 공포감이 확산이 됐는데 일단 큰 불은 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미국 연준도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커다란 결정을 했다. 자, 이 결정은 미국의 이코노미, 경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커다란 액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커다란 결정을 했다라고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트레저리 세크레터리, 재무부 장관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FDIC는요, 연방예금보험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체어맨인 마틴 구른버그, 이렇게 미국의 굵직굵직한 규제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거죠. 자,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는 또한 추가하기를 만약에 은행들이 예금 인출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돈을 꿔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조금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이렇게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지난 한 주는요,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요. 자, 그러한 전제 하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시장인데요. 자,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레포트인데 지금 금융 쪽이 너무나 흔들려서 좀 뉴스가 묻힌 감이 있죠. 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2월달 고용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일단 논팜 페이롤, 즉 농업 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숫자가요. 2월 한 달 동안 31만 1000개를 기록했는데요. 자, 과연 이 수치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컨센서스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22만 3000개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됐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고용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1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1월 달에는 50만 개 넘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잖아요.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수는요, 평균적으로 34만 3천 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6개월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고용시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실업률입니다. 3.6%를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던 3.4%보다는 높습니다. 따라서 0.2%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1월 달에는 3.4였기 때문에 1월 달에 비해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3.4%라는 것은요,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다. 3.6%라는 실업률은요, 아직까지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난달에 비해서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62.4%에서 62.5%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업률 역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죠. 과연 임금의 상승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erage Hourly Earning, 시급을 살펴보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시급이 0.2% 정도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0.3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치고요. 전달에 비해서도 소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치를 작년하고 비교해보면요, 지금 현재 시급은 작년 대비 4.6%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전망치는 4.7이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 그리고 지난달은 4.4%였기 때문에 지난달에 비해서는 오히려 올라간 수치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6%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기에는 너무나 높은 수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 넘어 산입니다. 또 한 번 미국 증시를 크게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 예정에 있거든요. 바로 CPI 리포트가 발표 예정입니다. 자, 굉장히 강력한 잡 레포트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본 고용 보고서죠. 자,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관심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에 쏠리고 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가 우리가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 물가 지수죠.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화요일 날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CPI의 포캐스트를 살펴보면요,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이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CPI까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커다란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하고 있는 CPI 예상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포캐스트는 0.4% 지난달 비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1월 달에는 0.5% 올라간 바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라는 것은 변동성이 가장 극심한 식료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물가 상승을 측정해 보는 거고요. 자,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지난달 비해서 0.4% 올라갈 것으로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1월 달에도 역시 0.4% 올라간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PI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전망치인데요. 작년 대비 6.0%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1월 달에는 6.4%였기 때문에 0.4%포인트 정도 둔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5.5% 정도 작년 대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1월 달에 5.6%에 비해서 0.1%포인트 정도 소폭으로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예상입니다. 자, 과연 내일 발표될 CPI가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하는지 아니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를 발표하는지 여기에 따라 다시 한번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로 넘어갑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자, 이번에 1월 달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글로벌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전 세계의 반도체 산업의 매출 현황이 발표됐는데요. 2023년 1월 달에 총 41.3빌리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그 전달인 2022년 12월에 비해서 5.2%나 단 한 달 동안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의 조정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수치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무려 18.5% 정도 매출이 줄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자, 이러한 수치를 발표한 기관의 이름은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대비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요. 자, 일단 미주 쪽이 마이너스 7.9% 추가적으로 떨어졌고요. 유럽은 괜찮습니다. 플러스 0.6이니까 이제 유럽 쪽은 반등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대감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일본이 마이너스 2.1%, 그 밖에 아시아 퍼시픽, 기타 지역이 마이너스 2.7%고요. 중국 역시도 미주 쪽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심각한 조정이 진행 중이다. 마이너스 8%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의 현황인데요. 자, 먼저 유럽 쪽은 작년 대비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0.9% 찍으면서 드디어 반도체 섹터가 유럽 쪽에서는 반등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일본 역시도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0.7%, 미주 쪽은 아직까지 마이너스 12.4%고요. 아시아 퍼시픽, 기타 지역이 마이너스 19.5, 그리고 중국은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31.6%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주 쪽, 그리고 중국 쪽이 반등을 보여야 반도체 현황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반도체 섹터는요, 아직까지도 경기 순환의 사이클에 맞춰서 돌고 도는 경기 순환 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만간 가속화될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이 사이클과 맞아떨어지면서 반등을 보일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앞의 기사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매출 현황이 아직까지도 심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즈 역시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3% 정도 추가적으로 인력을 줄일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보도되기를 이번에 곧 발표할 예정에 있다. 자, 어떤 발표냐면요,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레이아웃, 즉 해고를 다시 한번 강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플랫폼즈는요, 지난 2022년 11월 달에 전체 직원의 13%를 해고하는 굉장한 결정을 단행한 적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비슷한 규모의 해고를 올해 들어서도 다시 한번 시행할 것이라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쉽게 회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나치게 욕심을 낼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1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티가 많이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좀 피곤한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휴식 잘 취하고요, 내일은 좀 에너지 가득한 그런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내드렸던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 새로운 영상도요, 시간 되시면 한 번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